흥부, 놀부. 옛날 옛적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어느 산골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놀부,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죠. 어느 날 흥부와 놀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형 놀부는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혼자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착한 동생 흥분의 가족을 모두 빈손으로 내쫓아버렸죠. 하지만 흥부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초가집에서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보냈어요. 매일매일 부지런히 일을 해도 흥분의 집은 참 가난했답니다. 지붕은 헐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죠. 아이들은 배가 고파 칭얼대기 일쑤였지만 흥부 내외는 서로를 다독이며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걱정 마오. 내일은 내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오겠소.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먹을 것은 늘 부족했어요. 흥분의 가족에게는 유독 길고 추운 겨울이었죠. 창고는 비어있고 아이들은 며칠째 묽은 죽 한 그릇조차 먹지 못해 기운 없이 누워만 있었어요. 흥부는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형 놀부의 집으로 향했어요. 찬바람을 뚫고 도착한 놀부네 집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수님,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영치 없지만 밥 한 술만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심술궂은 놀부의 아내는 밥주걱을 든 채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줄 밥이 어디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구걸이야? 그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철썩 하고 때렸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어붙었던 흥부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흥부는 화를 내기는커녕 뺨에 달라붙은 뜨끈한 밥알들을 느끼고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아, 따뜻하다. 흥부는 뺨에 붙은 밥알이 떨어질세라 조심조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여나 찬바람에 밥알이 식을까봐 손으로 뺨을 감싸쥐고 달렸죠. 집에 도착한 흥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어서 오너라. 여기 뺨에 붙은 밥이라도 먹어 허기를 채우거라. 흥부는 제 뺨에 붙은 밥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떼어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었답니다. 아이들은 그 작은 밥알을 보석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씹으며 웃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흥부의 눈가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흥분의 가족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이 들었어요. 비록 배는 고팠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부자보다 풍족한 밤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고 담장 밑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었죠. 남쪽으로 갔던 제비들이 지저귀며 흥분의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어요. 흥부는 제비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집에 찾아와 주었구나. 반갑다. 반가워.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구렁이가 제비 둥지를 습격했어요. 어린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땅으로 떨어져 그만 다리가 톡 부러지고 말았어요. 흥부는 깜짝 놀라 달려가 제비를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게 손끝으로 전해졌죠. 아우, 가엾어라. 얼마나 아프겠니? 흥부는 정성껏 제비의 다리를 명주실로 감싸주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제비는 흥부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다시 기운을 차렸고 가을이 되자 다시 남쪽으로 멀리 날아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작년에 떠났던 그 제비가 입에 무언가 하얀 것을 물고 돌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박씨 하나였습니다. 흥부는 그 씨앗을 마당 한 구석에 심고 정성을 다해 물을 주자 며칠 뒤 싹이 트고 덩굴이 쑥쑥 뻗어나가서 초가집 지붕 위로 커다란 박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빛을 받은 박들은 마치 둥근 달이 지붕 위에 내려앉은 듯 탐스럽고 하했어요. 추석 무렵 흥분의 가족은 박을 타기로 했어요. 슬근슬근 돕질하세. 에이루야, 당겨주게. 흥부와 아내가 마주 앉아 톱질을 시작했어요. 스르렁, 슬근, 스르렁, 슬근. 일정한 박자에 맞춰 톱이 박을 가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어요. 첫 번째 박이 쩍 하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속에서 금은 보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금화와 보석들에 흥분의 가족은 모두 기뻐했어요. 아니, 이게 웬 금화야? 다음 박에선 뭐가 나올까? 같이 한번 갈라보세. 두 번째 박을 타자 이번에는 으리으리한 집을 지을 목재와 비단이 가득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박에서는 쌀가마니가 끝도 없이 쏟아졌죠. 흥분의 집 마당은 금세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착한 마음씨가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선물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놀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심술이 난 놀부는 억지로 제비의 다리를 분질러 놓은 뒤 다시 고쳐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를 심었죠. 놀부네 지붕 위에도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나도 이제 천하 제일 부자가 되겠구나. 놀부는 욕심 가득한 눈으로 박을 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박이 갈라지자
보물 대신 험상궂은 도깨비들이 튀어나와 놀부를 혼내주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박에서는 똥과 오물이 쏟아졌고, 세 번째 박에서는 빚쟁이들이 나와 놀부의 전 재산을 몽땅 가져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알거지가 된 놀부는 길거리에 나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흥부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 집으로 가시죠. 함께 살면 됩니다. 놀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흥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흥부와 놀부는 커다란 기와집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밤마다 형제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욕심은 사라지고 형제 사이에 따뜻한 정만 남게 되었답니다. 세상에 영원한 미움은 없어요. 그리고 진실한 다정함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흥부의 박처럼 따뜻하고 반짝이는 꿈들이 가득하길 바라봐요. 이제 고민도 걱정도 저 멀리 날려보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온할 거예요.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고 편안한 잠에 들길 바라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자요.